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과 더불어서 9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14%가량 급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 3.5%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TSMC 역시 3.8%, 암은 7%대의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AI 반도체 전반에 매기가 돌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간밤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으나 주가 상승은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들어 베타 버전으로 선보이게 될 예정이고 정식 AI가 탑재되는 시점이 이르면 내년이라는 점도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팔란티어와 델테크놀로지가 오는 23일 아메리칸 항공과 애쉬를 대신해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됩니다. 이 소식에 AI 데이터 업체 팔란티어의 주가는 14% 이상 급등했고 델의 주가도 간밤 3.8%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지난주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 드디어 이 간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1%대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가장 먼저 유입이 됐고요. 또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활력을 더해줬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와 TSMC가 3.5% 이상, 그리고 테슬라는 2.6% 이상 반등에 성공하는 등 이 그간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주에 다시 한번 매기가 돌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건 이날 베일을 벗었던 애플의 아이폰 16. 계속해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애플 인텔리전스가 빠진 채로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강보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기타 눈에 띄는 기능 업그레이드가 부재한 가운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들어서 정식 버전이 아닌 오로지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예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미국 카원이 현지 시간 9일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이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이 국내 드론 관련주들 단사 수혜를 얻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기관의 매수 전환에 장 초반 낙폭을 다소간 회복했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0.18% 다소 혼조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까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이 이어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로써 6거래일째 매물 쏟아내고 있는 외국인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도 마찬가지로 약하게나마 매도세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강세에 1% 이상 모처럼 반등해준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하게나마 현재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71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이 5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과연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 이 펀더멘털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모두 약하게나마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이 상승에 그런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디어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그리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1시죠.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 간의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부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졌는데요. 이 트럼프가 좌클릭의 일환으로서 마리화나의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이 마리화나가 면역 조절 효과로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포브스가 간밤에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마리화나 테마. 이 중에서 과연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만나볼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좀 약해요. 그래도 제가 중심이론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음봉 떨어지는 거 보고 요 흐름에서는 2, 3일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떨어졌다 조정이니까 조정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날이 바로 어제와 이제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사이에서 좀 양봉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약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폭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은 하방 경직 내지는 크게 폭락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준 거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바닥은 안 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갈게요. 자, 미국 시장 보면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또 오늘 내일 또 이제 지나게 되면은 또 왜 변곡점이냐면은 지금 제가 그거 토론회 때문에 맞춘 거는 아닙니다. 그냥 흐름을 개수를 세 보니까 대충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아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 미국 시장 다우존스 보면은 일단 양봉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언덕에서 뭐 자전거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뭔가 멈추고 다시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을 보여주는 양봉을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멈추는 건데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나스닥을 보면 아직 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늘 나온 모습만 봐더라도 어제 이제 애플이 인텔리전스가 AI를 탑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때문에 과거에서는 그런 이슈라면은 아주 미국 시장이 폭삭 박살이 날 만도 하는데 그런 악재에서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견고하고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전저점 자리는 견고하게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테마주들은 어제도 좋았고요.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까 봐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그러면은 테마주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오전에 10시 뭐 11시 거기서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미국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테마주들의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쪽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워낙 강하니까 대마 관련주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래가 한번 실려 있고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가상화폐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개인 소지를 합법화한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금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마약 거래 원래는 트럼프가 언론론자로 했었었는데 21세 이상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는데 찬성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새벽 기사예요. 오늘 새벽 2시 39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발표가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대마 관련주가 원래 해리스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도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화일약품, 한미약품도 그쪽 관련주입니다. 그쪽 이제 대마 관련주들이 지금 거래가 앞에 막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코앞에 있어요.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쪽은 긍정적인 그쵸 흐름이니까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뭐 올해 일단 바닥을 쳤고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계속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크게 팔릴 거다. 했는데 지금 오늘 비만 치료제 봐봐요. 지금 뭐 블루엠텍도 여전히 강하고 하지만 뭐 샤페론도 여전히 강하고 그 인벤티지 랩 이쪽이 지금 이제 폭등하고 올라가는데 하여튼간 비만 치료제 예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할 거예요. 이제 순환하는데 일단 다음엔 순환은
대마 관련주 쪽으로 혹은 뭐 낙태지지 관련주 쪽으로 순환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짜게 공략을 할 건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제 그래도 흔들렸다가 멈추고 아직 반등이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미국 시장 아직 바닥 안 쳤습니다. 안 쳤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있지만 어제 나왔던 흐름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도 좀 미국 시장 흐름을 봐야 되지만 크게 폭락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미국 시장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차트하고 대화라 그랬죠. 그래서 미국 차트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 급락할 거니? 너 아주 그냥 박살날 거니? 물어보면 나는 박살날 생각은 없고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나는 반등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갈 건지 금요일 날 갈 건지 그래서 제가 변곡점 2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얘네들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가 언제 올라갈 거냐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고 테마주들은 그러면 매매하기 좋습니다. 요즘 종목들 드렸던 거 보면은 바닥에서 뭐 50%, 70% 이게 지금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장세. 2차 전지 봐봐요. 아주 말 징글징글 안 됐죠. 반도체도 지금 애플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테마주 장세는 한 번 움직이면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뭐 30%, 뭐 지금 상한가 가는 애들도 뭐 날리고 지금 뭐 백신 치료제 셀리드 같은 경우가 낙태 지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데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폭등 나오고 그래서 지금 대선 테마의 이슈로 지금 몰릴 거라서 그쪽 관련주들로 그러니까 테마주들 위주로 특히 거래 실린 애들 잘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다행히 어제 이 미국장 흐름으로써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의 공포는 다소 사그라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이 대선 관련 테마주들 거래량 위주로 유의 깊게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을 드리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마리화나 관련 테마주 어떤 종목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일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오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볼게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1%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2,1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또 오성 첨단 소재 대표적인 마리화나 관련주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앞전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거는 맞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단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받을 때 거래가 말랐죠.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세력들의 생각은 뭘까요? 다시 이슈에 들어 올리겠죠. 그 시점이 뭐 일주일 전, 뭐 지난주 먼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계속 시장이 조정을 받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계속 얘네들이 눌러놓고 하다가 결국은 대선 토론에 바로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얘기,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 테마주들이 이전에 지난달에 움직인 거 보면은 해리스가 표가 많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막 폭등을 하고 트럼프가 좀 표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그쪽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발언과 상관없이 그냥 그쪽에 좀 더 지지한다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서는 이제 해리스가 좀 더 뭐 표심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마 관련주를 움직였었거든요. 이전에 우리 바이오 급등하고 막 바닥에서 막 100% 이상 올라간 게 그래서 움직인 건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도 이제 젊은 표심의 그 표층을 잡기 위해서 9월 2일부터 기사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 이제 소지 합법화 얘기 9월 2일 날 나왔던 것 같고
어제는 이제 어제 새벽에 나온 기사니까 어제는 이제 젊은 표심에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기사 제목 읽어드렸죠. 21세 이상 기호용 대마 사용 찬성. 그러니까 기호용이라는 건 이제 담배도 이제 기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뭐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그 마약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지금 미국에서 기호용 상품으로 대마를 사용, 자유민주주의니까 뭐 제재하지 않는 건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만 어쨌든 저걸로 인해서 관련주들은 움직이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왜냐면 그쪽 관련된 이제 상품이라든지 관련된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니까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이제 풀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어떻게 공략할 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는 이제 관련주로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거래량들은 앞에 실린 게 너무 모양이 이뻐서 이따가 가격 전략 어떻게 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성 첨단 소재 잠시 후에 매수가는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승률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2일과 3일 샤페론 각각 2,220원 그리고 2,200원에 공략해봤는데요. 어느새 상승률이 60%를 돌파했습니다. 1일 기준으로는 60.4% 그리고 3일 기준으로는 61.8%의 이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해줬고요. 또 이어서 9월 4일 우리기술 2,250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5일과 6일 엑세스바이오 각각 6,650원 그리고 6,330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5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수익률 상승률 기록하지 못했지만 또 6일 기준으로는 3.32%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한국 PNC 매수가는 5,230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단 하루 만에 이 9%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역시 이 제약바이오 전성시대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난 주인공이었죠. 9%의 이 뜨거운 상승률 안겨준 한국 PNC 앞으로의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이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어제 이제 한국 PNC를 드렸던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핫하고 제약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이슈가 돕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돌 텐데 일단 바로 앞에 있을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죠. 뭐 기사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호재가 될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위탁 생산 판매 관련주들, CDMO 관련주들. 그래서 CDMO 관련주들이 다 강해요. 물론 대형주라서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최근에 셀트리온 드렸죠. 한미약품 드렸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CDMO 관련주인데 CDMO가 도대체 무슨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들은 CDMO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 있죠. 약국 가면 그 상품 붙어 있는 애들은 싹 다 위탁 생산 판매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위탁 생산 판매가 이슈가 그렇게 크다고 그러는데 왜 그쪽 종목을 주지 않느냐? 대형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단기간에 70%, 80%, 100%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셀트리온 단번에 뭐 100% 가겠습니까? 그럼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뭐 돈이 안 들어가고 지금 뭐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지 않으면 그게 올라가겠어요? 매도하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은 급격하게 올라가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천천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테마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볍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1천억 이런 단위들은 이미 작년에서 제약바이오들은 좀 매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계속 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움직이기가 편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 뭐 해리스 테마, 그다음에 트럼프 테마로도 이제 뭐 대마 관련주뿐만 아니라 락테지지 관련주 그리고 원래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원래 제약바이오가 과거서부터 호재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쪽에 되면 뭐 악재냐? 아니에요. 얘기만 잘 돌리면 돼요. 어떻게? 뭐 헬스케어 예전에 오바마 헬스케어 하듯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키우다 아니면 그쪽으로 뭐 뭔가 이슈가 불면 그럼 또 그쪽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이래저래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많이 움직이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움직인 거랑 완전 다르죠. 엄청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한국 BNC를 주면서 원래는 인벤티지 랩을 줄까, 한국 BNC를 줄까, 왜냐면 그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인벤티지 랩을 줬었으면 여러분들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래도 어쨌든 수익은 났으니까 이거 작은 수익 아니에요. 그래도 9% 수익 났으니까 자, 한국 BNC 그러니까 그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약바이오냐 이게 2차 전지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계속 신저점 가고 있으니까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어느 순간에서는 제약바이오처럼 강세로 돌았을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2년 전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게 과거에 LNF, 에코프로, BM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에코프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테마는 돕니다. 왜 돈이 돌아야 돼요. 아니면 한 곳에만 있으면 세력들은 그런 게 있어요. 개인들한테 한쪽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습관화를 들여놓게 되면 개인들은 계속 그걸 들어옵니다. 그럼 세력들은 글로 안 들어와요. 다른 데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그쪽에도 계속 있으면 개인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세력들은 절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가 움직였다가 건설주가 갔다가 증권주가 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2차 전지가 갔다가 뭐 IT가 갔다가 제약주가 갔다가 이게 도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식시장 20년 통틀어서 제가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하고 있지만 쭉 보면 계속 돌아요. 과거에서는 한때는 게임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때가 있었고 화장품이 많이 올라갈 때가 있었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때가 이게 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굉장한 강세가 좀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루엠텍 제가 딱 블루엠텍 제가 처음에 이걸 추천하면서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유한양행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대형주 쪽이 저게 물론 저기 항암 치료제도 있고 유방암 치료 아니 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폐암 치료제도 있고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저게 나중에서는 비만 치료제로 움직일 것 같은데 했는데 한미약품은 요즘에 비만 치료 이슈로 그렇죠? 뭐 근육량도 늘리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계속 뉴스는 이쪽에는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기가 좋은 거죠.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준 거예요. 한국 BNC. 이슈가 많다 그랬죠. 얘는 보톡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만해서 그냥 3중 바닥이라서 드렸는데 9% 수익이 나왔으면 이제 저항대에 있고 아직 거래가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얘네들이 확 들어왔다. 인벤티지를 봐봐요. 뭐가 차이가 있나? 거래량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게 세력들이 대놓고 들어오겠다고 거래가 실리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인벤티지랩은 지금 세력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뭐 100억이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1억씩 모아가지고 100명 모으면 이거 상한가 가겠죠. 근데 이게 3천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코끼리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민다고 얘네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깔리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실리니까 이 정도면은 적당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세력들이 거래 실리고 움직일 때 다시 재지임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사도 됩니다. 어쨌든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코끼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코끼리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이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코끼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더 올라가기를 아니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팔고 뭐 절반을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지금 인벤티지처럼 다른 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을 다시 공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내일 대선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그쪽 관련주로 해서 차트가 좋아서 오성천단제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해서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제 들어가자마자 9% 수익 나온 건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이 그래요.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안 가는 건 징글징글한 가지만 가는 건 잘 가는데 다 이슈들이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올라가는 건 다 이슈들이 있다. 지금 제일 핫한 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비만 치료제였는데 그 비만 치료제 이슈에서 이제 대선 테마 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따가 대마 관련주 말씀드릴 때 잘 보시고 자 급등명중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봉 LS 마찬가지 이것도 8월달에 10월달에 위고비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뉴스에서 이미 전해왔고 원래 9월달에 들어온다 했었는데 그 미뤄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이제 미뤄져서 10월달이고 물량 확보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물량 확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얘네들이 비싸게 팔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단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죠. 일단 유럽에서는 대박을 쳤고 우리나라에서도 미와 건강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이들 높기 때문에 어린 친구서부터 해서 뭐 중장년, 뭐 결혼하신 분, 미혼 다 필요 없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겠다. 딱 거래량을 보니까 자 대봉 LS 거래량을 보니까
이거 뭐 누가 샀어요? 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아 이거는 한번 가겠는데 그래서 한번 수시를 한번 주고 나서 조정을 세게 받으니까 세게 받기 전에 여기서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수익이 났을 때에서 팔았으면 다시 내려올 때 사라 그랬죠. 그럼 다시 내려올 때 사면 되는데 그때 물린 사람들은 진짜 갖고 있으면 이 고점 돌파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결국은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슈가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됩니다. 주가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900원이에요. 여기로 보면은 3년 전 4년 4만 원입니다. 4천 원입니다. 지금 2만 4천 원이죠. 충분히 오를 만큼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휘날레를 치고 이 세력들은 어쨌든 간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뛰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호재들을 계속 땡겨 올려야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10월 달 이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엄청난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뛰어 올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올 때쯤 되면 아마 물량을 다 넘길 겁니다. 아니면 흔들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싸네 하고 들어갔을 때 반등 주는 척하고 다 던지고 나오거나 여태까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매수는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 자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팔 건지는 얘네들한테 맡기고 수익이 난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 됩니다. 흔든다 다시 샀다가 단타 치면 돼요. 단타 치면 되는데 이제 안 흔들리면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어쨌든 수익률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률이에요. 이미 수익 달성 이미 됐고 오징어 다리 남겨진 사람들한테 72.8%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는 지금 미국 시장과 대화를 해보면 뭐라고요? 미국 시장은 크게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랑 돈을 푸는 시기에서는 미국 주식 역사상 급락하거나 빠진 적이 없어요. 떨어져도 결국 올라갑니다. 가장 아마 대공황 이후에서 코로나가 아마 미국 경제가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하는 아마 그런 악재였을 겁니다. 근데 대공황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결국은 돈 풀어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걸 걱정하지 말고 돈을 풀리게 되면 돈들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하고 넘겨가면서 걔네들의 자산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들은 논하는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시장 급락할 거 걱정하지 말고 무슨 종목들이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한번 움직이면 테마주가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테마주가 이렇게 좋은데 겁먹지 마셔라. 지금 테마주는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한 달 만에 72% 올라왔는데 이게 한 번 50% 넘게 올라가고 100% 올라가게 되면 금방 200%, 300%도 금방 갑니다. 자, 다음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은 역시나 재미가 없죠. 그래도 대형주 치고는 대박 수익입니다. 15.9%면 큰 수익이죠. 대형주 치고는. 그래서 개별주들은 15%, 30% 가는 게 쉽게 갑니다. 가볍기 때문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죠. 30% 금방 빠지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빠질 때 30%가 잘 안 빠져요. 웬만해서는.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큰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안 빠지는 그게 장점. 근데 안 빠지기도 안 빠지지만 올라가기도 잘 안 올라가는. 그래도 천천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살려주는 그래서 한미약품 우상향으로 천천히 금액을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금액을 매서 뭐 100억, 500억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30% 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해요. 안 빠지고 더 반등 주겠지.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30% 빠지고 그게 1년 동안 빠져 있고 2년 동안 빠져 있고 그러면은 못 버텨요. 뭐 5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30% 깨지면 어떻고 뭐 100만 원이 100%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50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또 일하면 금방 또 벌잖아요. 근데 500억, 100억 이렇게 큰 자금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종목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도 저도 삼성전자 믿어요. 근데 안 가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다들 힘들죠. 이게 진짜 갈까? 이거 깨져 있는 사람들. 그럼 뭐 30% 고점에 30%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텐데 그게 뭐 100만 원 들어갔으면 걱정도 안 해요. 100억 들어가 있고 1000억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힘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대형주들은 그 믿음을 줄 수 있느냐, 큰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한미약품은 셀트리온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종목이다. 큰 금액으로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종목. 결국 갖고 있으면 큰 수익은 나진 않지만 지금 뭐 셀루메드 같은 거 봐봐요. 셀루메드 이제 mRNA 백신 의료기기 관련 쪽인데 바닥에서 올라간 거 봐봐요. 지금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15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와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모르죠. 근데 뭐 미국에서 갑자기 인수하겠다, 뭐 합병하겠다, 뭐 일라이 그 제약사가 뭔가 뭐 투자금을 뭐 2조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상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일 또 3% 빠지고 그런 거를 참고 간다면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해서 한미약품 이런 게 있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엠텍, 샤페론, 뭐 대봉 LS 같은 애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9월 2일 지난주죠, 딱 지난주 월요일 날 샤페론. 그러니까 시장을 파악을 하고 제약바이오가 강한데 비만 치료제 이슈가 이건 뭐 거의 뭐 거래량을 봐서는 이거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장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그러죠. 딱 갈 수밖에 없는 딱 그 모양을 만들어 갖고 거래량 봐서는 이건 가겠구나.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지금은 제가 뭐 엠폭스 코로나 진단키트 이것도 결국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슈가 터지게 되면 봐봐요. 거래실은 확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는 애들 제약바이오가 있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엔터를 쳐갖고 지금 당장 이슈가 터져 수익이 날 거냐 아니면 이따가 수익이 날 거냐 다음 달에 수익이 날 거냐 이 게임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지금은 비만 치료제로 이쪽이 지금 핫하지만 이게 돌 거예요. 이제 막 이슈가 돌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 아토피 그거 이슈도 있고 항암제 이슈도 있고 한데 그걸 임상 3상 통과하고 FDA 승인되고 그것까지는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이슈 때문에 가는 거고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 원래 FDA 임상 그거 통과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맨날 올라간다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 세력들은 더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거를 굳이 따라가서 사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거래 실려 있는 지금 당장 안 움직이지만 차라리 엠폭스나 코로나 진단키트 올 겨울을 겨냥을 해서 그쪽을 차라리 매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돌아갔다면 이거 지금 벌써 61%나 수익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봉 LS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얘도 이제 고점 돌파하고 움직이게 되면 대봉 LS를 따라갈 겁니다. 이 위치가 엄청 바닥이에요. 대봉 LS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휘날리를 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서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장세 흐름이 미국 시장이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은 나중에서는 샤페론이 더 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일 날도 샤페론이었는데요. 이것도 수익률은 비슷하죠. 보면 61.8%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어제 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한국 BNC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자, 요즘에 이렇게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빠르고 좋습니다. 그럼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자, 오성첨단 소재. 일단 이렇게 각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지지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앞에가 거래가 실려 있죠. 딱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무서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매수됩니다. 왜냐하면 폭이 크지가 않아요. 2,170원 공략이 가능하고 2,170원 70원 뭐 70원이나 75원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어쨌든 70원에서 좀 싸게 75원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벌써 나갔으니까 그래 나갔으니까 75원에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이 이게 원래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앞에서 보면은 몇 프로 올라갔냐면 지금 10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렇게 떨어져서 조금만 빠져도 막 10% 20% 빠지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지는 이 폭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전저점까지 지금 7%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앞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샤페론도 그렇고 앞에 다 거래가 실렸던 애들 대봉 LS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렸던 애들이 뭔가 거래가 실리고 이슈가 되면 팍팍 튀듯이 자, 우리바이오도 대마 관련주 쪽이죠. 거래가 이게 매집 거래량입니다. 매집 거래량은 누가 지금 들어올렸어요. 제가 볼 때 얘가 대장인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이게 언제 움직일지는 이제 세력들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내일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보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전저점 자리 여기는 일단 세력들이 뭔가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고 뭐 우리바이오가 먼저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바이오가 가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그 강도를 봐서는 그 다음이 오성 첨단 소재인 것 같고,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도 움직일 때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화일약품이 움직일 텐데,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만만해 보이죠. 바닥에 있죠. 거래량을 보면, 그러니까 그 호가량을 보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봐봐요. 지금 1,000원짜리 종목이 그래도 이거 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는 이것도 없습니다. 뭐 이게 100개, 뭐 2개, 7개, 이거 어떻게 얘기해 이거를. 시가총액 그래도 500억짜리는 아니고 1,000억짜리이긴 하는데 호가가 너무 없어요. 호가를 아예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게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일단 이거 거래 실리는 애들, 이거 들어온 애들, 이거 안 올라가면 이거 얘네들 싹 다 물려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대선 테마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이쪽 관련주들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공개 방송이나 뭐 이 아침 시장 방송 얘기할 때에서도 대마 관련주 우리바이오 이쪽 애들이 거래에 실려서 한번 움직였는데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이 또 간다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저점 자리,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하고 모양을 만들어 놓다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인벤티지 랩도 제가 어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제 여기서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모양에서 과연 이거를 여기서 뚫을까? 거래가 실리면 뚫기는 하겠는데 과연 뚫을까 했는데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뚫고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이슈가 터지게 되면 거래가 갑자기 세력들이 으쌰 하면서 들어오면서 땡겨 올립니다. 근데 요쪽 그 대선 테마주들은 11월 달까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대목인데 4년에 한 번 오는 이 대목인데 앞에 거래 실리는 애들 뭐 걔네들이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그 차트들의 그 특징들, 각도가 서 있고 많이 거래가 실렸더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죠. 손절 라인 뭐 20% 30% 달립니다. 딱 보면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략했다가 깨지면 깔끔하게 그냥 7% 손절하면 되면 올라가면 7%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 50%, 70%, 100% 올라가요. 지금 그런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테마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뭐 가상화폐도 좋고 뭐 대마 관련주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그게 좀 만만해 보인다. 손절 라인이 뭐 20% 30% 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손절 라인이 좀 크지 않은 것 같다라 싶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 오전 10시, 11시 그때에서 이제 토론회가 시작을 하죠. 그럼 관련주들이 막 꿈틀꿈틀거리면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 부러워하고 야 샤페로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 장세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올해는 계속 될 겁니다. 내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 이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놓치지 말고 매매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세워서 잘 즐겁게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바로 오성 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2,17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종목 지금 바로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2,0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이달 들어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줄 하향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1% 이상 낙폭 키워가면서 66,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이 목표가 하향의 주된 배경이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또 PC의 수요 둔화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HBM3E의 공급이 본격화된다면 좀 이 부분에서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과거에서도 이제 핸드폰의 사용량 얘기가 있었었는데 사실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이미 보급화가 될 만큼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적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망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근데 주가가 왜 안 가느냐? 나스닥이 안 올라가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빠져도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도 삼성전자는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를 더 사도 됩니다. 나스닥이 하한가를 가고 엔비디아가 더 빠지고 뭐 애플이 막 반토막이 나고 막 쭉쭉 빠지는데 그래도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 2%만 빠져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끈지끈 주식 다 던져야 되나? 아이고 큰일 났네. 역시 한국장은 하면 안 돼. 또 블랙 먼데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미국 시장이 2%만 빠져도 2%는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5% 이상 빠졌을 때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크게 빠지지 않을까? 근데 미국 시장 5%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미국장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다 지금 어제 애플에서 인공지능 탑재해서 저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탑재가 안 됐다. 이 얘기는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지금 당장 넘어가기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차트 볼게요.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애플이 시가총액 2위인가 그럴 거예요. 2위 아니면 뭐 3위 그럴 텐데 이걸 넘어가려면 애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애플 때문에 지금 애플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인공지능 칩들이 판매가 잘 안 되면 뭐 엔비디아도 뭐 다른 애들도 같이 타격을 받고 물론 엔비디아는 빠진 게 없죠.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조금 올랐어요. 조금 아직 추세는 못 돌렸고 나스닥은 이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은 보이지는 않아요. 급락은 안 보이고 뭐 천천히 빠지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IT 섹터는 길게 보지 않으면 재미가 그러니까 길게 봐도 재미없고 지금도 재미가 없는 게 가지를 않으니까 나스닥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게 폭등을 내일 당장 갑자기 두 후보들이 매일같이 1경씩 반도체에다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요. 둘이서 막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반도체에다가 1경씩 맨날 투자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에 있는 총 자산을 다 통틀어서 반도체에게만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스닥 18,000 바로 넘어가고 2만 넘어가고 신고가 가겠죠. 그러면 저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테마주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토론회 관련주엔 뭐 대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게 빠릅니다. 뭐 비만 치료제, CDMO 관련주, 생물보합법 관련주 아니면 뭐 항암 치료제 이런 쪽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많이 빠진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어제 이제 기사 또 나왔죠. 무슨 그 동그란 거 그거 뭐냐 그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동그란 거 바퀴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그게 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집에 뒀는데 불이 나가지고 일가족이 다 사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화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방지책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움직이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갖고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들이 유리합니다. 테마주,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보안주, 뭐 이런 쪽들 테마주들이 유리하지.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가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가려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신고가 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72,000원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언젠가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갈 테니까. 근데 현재 나오는 뉴스로는 나스닥이 크게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가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한 달, 두 달은 좀 기다려봐야 미국에서도 뭐 반도체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테마주가 더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또 이것도 시장 얘기긴 한데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테마주가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수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수의 총량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중소형주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죠. 지수가 뭐 크게 폭락 안 하죠. 삼성전자 1%나 빠지는데 그러면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지수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희생을 하고 지금 중소형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거 지수가 폭락하지 않고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저래 매매의 장세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니까 저라면 장기 투자 안 해요, 이거. 지금 테마주 이렇게 좋은데. 그냥 저의 관점으로는 그냥 손절해 버리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72,000원에서 뭐 7%밖에 안 빠졌잖아요. 차라리 그냥 대형주 한미약품으로 들어가도 7%는 더 빨리 벌 겁니다. 이거 2년 동안 가져가서 본전 찾는 것보다는 2년 걸리지 1년 걸리지 어떻게 합니까? 나스닥이 언제 넘어갈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정도 손실이면, 그러니까 FM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IT는 결국 흔들었다가 가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을 보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손실이 70%였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7%밖에 안 되잖아요. 뭐라고 갖고 있어요? 팔아버리고 제약바이오로 교체를 하든가. 뭐 지금 당장 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이거 뭐 내일 이슈 트게 되면은 바로 10%씩 급등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테마주가 핫하니까. 아니면 지금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안 올라간 거 뭐 찾으면 고바이오랩도 있고 인벤티지랑 이미 올라왔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유한양행도 한미약품도 그쪽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 10월 달 나온다 그러는데 차라리 대형주로 교체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손실이 아니니까 제가 뭐 IT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수익률로 빨리빨리 지금 수익을 내야 되는 매매 장세를 볼 때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로 공략을 하는 게 핫한 이슈로 공략을 하거나 대선 관련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게임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만 원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바닥 확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16,6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카카오게임즈. 참 이 김범수 창업자의 총수 사법재판에 또 카카오 VX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까지 내후 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는 카카오게임즈. 전문가님의 SOS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뭐 비슷한 아까 얘기긴 한데 삼성전자 좀 전에 걔는 손절할 수 있는 그래도 폭은 되죠. 7%면 잘라버리고 새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손실이 50%가 넘어갑니다. 이건 못 자르죠. 58% 돼 있는 상태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덜 깨졌잖아요. 교체해서 충분히 다른 거를 복수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손절하다가 교체하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과의 싸움으로 오래 그냥 보셔야 되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비중 20%에서 더 이상 늘려봤자 이렇게 사고치고 계속 떨어진 종목은 늘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뭐 물타기 한다고 얘가 뭐 4만 원, 3만 원 올라가주면서 단가를 낮췄을 때서 올려주느냐? 그럴 일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주는 척을 하고 더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떨어뜨린 다음에 예전에 HCG 현대산업개발처럼 뭔가 큰 악재가 터져서 개인들 다 나가라고 떠밀 겁니다. 엄청난 악재가 나오겠죠. 무슨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막 회사가 막 풍비박상 나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막 자꾸 폭락하네. 그 던지게끔 만들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폭락하는 종목들을 과거에서 보면 예전에 포스코도 그랬고 뭐 셀트리온은 뭐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슈가 터진 다음에 개인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리고 나서 1년, 2년 그리고 나서 매집을 하고 나중에 크게 올리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냥 얘는 내비로 두세요. 내비로 두시고 차라리 지금 현금이 있으면 이걸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강합니다. 조정받으면 저쪽을 사거나 아니면 저는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올 겨울에 움직일 거라 보이니까 거래 실린 거. 그리고 뭐 오늘의 표적 종목, 제가 요즘에 표적 종목들 바닥에서 가격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지 들어온 애들 잘 가죠. 무리바이오든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든 보세요. 이거 이제 조만간에 이제 테마가 그래요.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도 테마니까 급등을 하고 그렇듯이 이렇게 거래 실린 애들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오늘의 표적 종목처럼 아니면 뭐 계속 그런 거래 실려 있는 테마주로 지금은 승부를 보는 게 단기간에 빠른 수익이 나눈다라는 말씀드리고 계속 땅속으로 꺼지는 종목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미국 증시 두 번의 변곡점이 추가로 예상이 되고요. 양봉 확인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는 2,17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